블랙핑크 제니가 모델인 속옷 광고 사진이 얼마 전에 뉴욕 거리에 크게 걸렸죠. 원래 속에 입는 옷이라서 속옷이잖아요. 근데 이건 보여주기 위해서 설계됐다는 언더웨어죠. 근데 제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 이 브랜드 언더웨어 모델이었어요. 케이트 모스나 나탈리 보디아노바 같은 슈퍼모델들부터요, 저스틴 비버, 마크 월버그 같은 당대 아이돌부터 프레디 융베리 같은 스포츠 스타까지. 왜 속옷 밴드에 글씨 크게 보이는 그거의 원조죠. 이게 빤스 한 장만 입어도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다들. 그리고 10대 20대 패션 아이템 중에서 비싼 거 하면 뭐가 떠오르요? 신발? 뭐 운동화? 벨트? 근데 예전에는 청바지가 한창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리바이스다, 게스다 해서 쟁쟁한 브랜드들이 많았죠. 근데 역시 청바지 해도 이 브랜드를 빼놓을 수가 없죠. 본격적으로 디자이너 이름이 붙은 청바지 시대를 연 옷이나 속옷뿐만 아니라 향수로도 엄청 유명하죠. 심지어 이 브랜드의 어떤 향수는 이게 페로몬 성분 비슷한 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막 나무에다 뿌리면 야생동물들이 막 나무에 가서 막 긁고 막 다가가고 막 그런. 이거 잘못 뿌리고 뭐 아프리카 초원이나 밀림 같은 데 가면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주제는요, 랄프 로렌 등과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디자이너가 만든 광고가 너무 선정적이라는 여러 논란 등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성기를 구가했던 캘빈 클라인입니다. 혹시 TV 광고가 나가자마자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다 하면 이게 얼마나 그랬던 걸까요? 1980년에 미국에서 캘빈 클라인이 텔레비전 광고를 냈어요. 당시에 15살이던 브룩실즈가 모델이었는데 이게 노출은 없어요. 휘파람을 불다가 그냥 몇 마디를 해요. You want to know what comes between me and my Calvins? Nothing. 광고가 나가자마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종교계, 뭐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막 방송국에 막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결국 이 광고는 일부 방송국에서 못 틀게 했죠. 하지만 청바지는 엄청 팔렸어요. 청바지 말고도 뒤에 말씀드릴 속옷 광고 등등에서도 뭐 캘빈 클라인 광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뭐 물론 그때도 역시 논란과 함께 제품들은 엄청나게 팔렸지만 아무튼 그런 브랜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기 위해서 디자이너 캘빈 클라인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캘빈 클라인 1942년 뉴욕 브롱스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참고로 랄프 로렌이 같은 동네 동년배였다고 하죠. 동갑은 아니고. 아무튼 할머니는 수선 일을 했고 엄마는 페피였고 친구들이 운동할 때 캘빈은 그림 그리고 옷에 관심이 많고. 근데 과거에 베니티 페어 인터뷰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 중에서요, 슈퍼를 운영하던 아빠를 보면서 느꼈다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뭐냐, 캘빈이 어렸을 때 아빠한테 물어봤대. 이런 식이에요. 아빠, 왜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건 뭐 1,000원이고 어떤 건 2,000원이에요? 그랬더니 아빠가 캘빈아, 똑같은 물건도 어떤 사람들은 1,000원짜리를 사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2,000원짜리를 사고 싶어 한단다. 이해가죠? 아무튼 그랬던 캘빈은 학교 다닐 때부터 늘 빨리 일하고 싶어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남의 밑에서 6년 정도 디자이너 일을 해요. 뭐 코트도 만들고 수트도 만들고 꿈이 있었겠지. 근데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회사를 다니다 보면 금세 꿈이 좀 잊혀지잖아요. 왜 젊음을 돈과 바꾸는 곳이 직장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회사 다닌 사이에 결혼도 하고 딸도 태어나고, 근데 생활은 넉넉지가 않고 왜 예산 뭐 가격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자기 브랜드도 아니고. 그래서 막 고민을 하던 차에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젊은 재능을 알아본 귀인 누구였을까? 멀리서 지켜보던 성공한 사업가? 아닙니다. 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제일 친했던 동네 친구 베리 슈워츠, 이 친구네 집이 슈퍼를 여러 개 했었는데 친구가 동업을 제안한 거예요. 야, 캘빈, 너 애도 있고 생활비 필요하지? 나랑 같이 하자. 이게 친구가 이렇게 제안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고민이 됐겠지. 디자이너의 꿈을 접어? 근데 아까 왜 슈퍼 운영하던 아빠, 왜 늘 생활비 때문에 막 쪼들리고 생활에 급급하던 소시민으로 살던 아버지가 뜻밖의 조언을 합니다. 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야, 캘빈아, 너도 처자식이 있는데 야, 꿈보다 현실이여,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아빠가 그러는 거야. 캘빈, 끝까지 네 꿈을 쫓아라. 그리고 캘빈은 친구의 제안을 사양하죠. 근데 이렇게 사양, 어떻게 보면 거절을 했는데 또 친구가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갑자기 $10,000를 주면서 캘빈, 난 널 믿어. 네 꿈을 응원한다. 꼭 진짜 디자이너가 되려. 이게 왜 그랬을까? 훗날 베리 슈워츠가 말하길 캘빈 클라인이 언제나 특별했기 때문에 캘빈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가장 친한 친구의 진가를 알아봤던 거죠. 그리고 곧이어서 베리 또한 슈퍼마켓 사업을 접고 캘빈이랑 동업을 시작합니다. 캘빈 클라인이 디자인을 맡고 베리 슈워츠는 경영을 맡고 똑같이 지분을 나누고요. 베리 슈워츠는 왜 회사 안에서는 캘빈 클라인이랑은 친구랑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회사 밖에서 막 협상할 때는 짬딱처럼 엄청나게 거칠게 일을 잘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 수익 나눌 때는 항상 캘빈 클라인한테 한 푼이라도 더 줬대. 뭐 이렇게 하니까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자, 그렇게 둘이서 1968년에 호텔에다 공간을 얻어서 일종의 쇼룸을 만들어요. 그렇게 쇼룸을 꾸몄는데 이 무명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당연히 장사가 잘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쇼룸 꾸몄습니까? 캘빈 클라인 선생님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 백화점 바이어가 이 캘빈 클라인 쇼룸에 있는 호텔에 왔다가 엘리베이터 층을 잘못 눌렀는지 층에서 잘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캘빈 클라인의 쇼룸을 보게 된 거야. 근데 보니까 마음에 드네. 뭔가 그 당시에 옷들이랑은 다른 거야. 뭔가 이 일하는 여성들에 맞게 간소한데 단순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근데 이 바이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을 불러서 또 보여줬대. 근데 그 직원도 마음에 들어 하더래. 그래서 캘빈 클라인이랑 자기 백화점 사장이랑 미팅을 잡아줍니다. 자, 캘빈 클라인의 사무실이랑 백화점이랑 1km 넘게 떨어진 거리였대요. 근데 이 옷 샘플들을 차에다가 싣고 가자니 왠지 옷이 구겨질 것 같아. 그래서 캘빈 클라인이 직접 옷걸이에다 이걸 걸고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찾아가서 그날로 $50,000 계약을 다니죠. 패션의 변방 취급받는 미국이었지만요, 세상은 바뀌고 있었어요. 유럽풍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어떤 미국식의 도시 여성을 위해서 간결하게 만들어진 캘빈 클라인의 의상에 소비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첫 계약을 그렇게 따내고 패션지 커버를 연이어서 장식하고 최연소를 비롯한 수상 실적이 쭉 이어지고, 또 캘빈 클라인이 당시에 핫한 신성이었던 데다가 또 외모도 또 훌륭하거든요. 또 이렇게 잘 나가니까 캘빈 클라인은 앤디 워홀 등과 어울리는 뉴욕의 핫한 사교계의 아이콘이 되고요. 그러면서 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브랜드는 더 성장하고 창립 10년 만에 남성복 라인도 만들고. 근데 그 사이에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요, 1976년 패션쇼에서 당시 런웨이에선 볼 수 없었던 청바지를 등장시킨 거예요. 뒷주머니에 왜 자기 이름이 딱 박힌. 그리고 2년 뒤에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청바지를 출시할 때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캘빈 클라인의 11살 난 딸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스타 디자이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전 미국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죠. 납치범 일당이 돈을 요구하고 결국 $100,000를 주면서 딸이 풀려났는데, 알고 보니 범인은 딸의 보모였어요. 체포된 범인은 횡설수설하죠. 자기랑 캘빈 클라인이 사실은 연인 관계였다. 청바지 출시에 맞춰서 이거 화제를 일으키려고 사실 자기랑 캘빈 클라인이랑 짜고 한 거다. 자작극이란 얘기죠. 이런 얘기 등등. 실제로 청바지가 엄청 팔린 건 맞지만 이런 얘기들은 결국 다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자, 그렇게 청바지가 한 달에 200만 벌씩 팔리는 데이트를 치고요. 1980년 브룩실조 광고를 포함해서 캘빈 클라인은 광고 마케팅에도 역량을 집중합니다. 감각 있는 전문가, 사진 작가들을 끌어모으고요. 근데 이 청바지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은 속에 입어서 속옷인데 캘빈 클라인의 언더웨어는 많이 달랐죠. 보여주기 위해서 입는 속옷. 1982년 캘빈 클라인이 남성용 속옷 라인을 만드는데요, 밴드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박아넣은. 여기까지는 그렇게 특이하지 않을 수 있다 싶을 수 있는데, 이 모델로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였던 톰 하이노스를 기용해요. 그리고 이 모델 사진을 크게 내걸었는데 이게 남들과 달랐고 특별했죠. 이번에도 역시 선정성 논란이 일었는데 광고 효과는 대박이었어요. 이게 논란도 많았지만 얼마나 화제였냐면 사람들이 광고 포스터를 훔쳐갔대. 유리창 깨고 훔쳐가고. 버스에 보면 유리창 안에다가 포스터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깨고 훔쳐가는 거야. 캘빈 클라인이 그래서 유리창 변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중에 캘빈 클라인은 그랬어요. 광고의 유일한 방법은 제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이게 분명히 속옷 광고인데 근육질 남성이 주인공 같은. 그리고 왜 영화 백투더퓨처의 유명한 장면 같은 걸로도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죠.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남친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남친 팬티에 아빠 이름이 보여가지고 확 깼다고요? 그럴 수 있지, 그지? 묘한 시간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후에는요, 왜 애인이 집에 왔을 때 옷이 없으면 자기 옷 입고 있는 이 장면에 착안했다는. 그리고 그 애인이 그런 얘기도 했었대요.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기존의 여성용 속옷들처럼 화려한 게 아니라 남성용 속옷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여성용에 활용했다는 여성용 라인도 출시해서 대박을 치죠. 물론 이번에도 역시 광고를 하면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 캘빈 클라인은요, 속옷을 단순한 속옷이 아니라 어떤 지위의 상징으로 바꿔놓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후에 캘빈 클라인은 향수도 내놓아서 연달아 히트를 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로몬 향수, CK1, B 이런 것들도 있죠.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했죠. 물론 향수 광고부터 시작해서 청바지, 속옷 할 것 없이 모두 선정적이라는 비난은 계속 이어져서요. 종교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야, 이거 너무한다,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뻔하기도 했었고요. 캘빈 클라인 본인은 사생활에서 음주, 약물 중독 등등의 문제를 일으켜서 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의 위상은 계속 높아졌고요. 2002년에는 동업자였던 귀인 친구 베리 슈워츠와 함께 지분을 매각합니다. 회사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만 $4억 달러에다가 주식까지 추가로 받는 조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분 매각 이후에 고문과 같은 역할로 회사에 남았던 캘빈 클라인이 완전히 회사를 떠나고 나서 약간 브랜드 자체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죠. 그리고 야심차게 디올의 라프 시몬스를 영입했지만 금세 떠나보내면서 하이 패션을 포기한다, 뭐 이런 발표까지 내놨고요. 또 작년에는 코로나로 타격을 받는 것도 피해가지 못했죠. 하지만 캘빈 클라인과 타미 hil피거 등을 보유한 PVH는 여전히 캘빈 클라인으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디지털 채널 판매도 늘고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미국 패션 하면 캘빈 클라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들 하죠. 수많은 논란, 창업자의 기행 등을 넘어서 앞으로도 캘빈 클라인 브랜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어떨까요?